황금가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68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의 챕터는 4가지 자서전적 반응입니다. 습관 5, 경청 후 이해시켜라.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라.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대원칙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상대를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호 우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스티븐 코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자서전적 반응, 4가지가 뭐냐면요,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충탐해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고, 우리는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까 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불타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충고하는데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탐색, 내 기준에서 상대를 탐색하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네가 이런 점이 이렇구나, 저런 점이 저렇구나, 이런 식으로 탐색하고, 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의 각본, 그러니까 자서전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사고 방식에 따라 관점에서 상대를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4가지적 자서전적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라면은,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충고, 야, 공부를 좀 더 해보지 않겠니? 너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 뭐 공부가 재미있겠니? 학교는 가고 싶겠니? 뭐 이런 식의 충고, 탐색, 해석, 판단. 내가 보기에는, 야, 내가 너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 한 3개월만 집중해보자. 그러면 공부가 재밌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네 스스로의 페이스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3개월만 집중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런 식의 뭐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네가 그동안 집중력이 없이 산만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어느 순간 잃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집중력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제안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부모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부모는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지금 부모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뭐 이렇게 지첨부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그러면 네. 학교에서 어땠어? 별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생각 없는데요?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할 말 없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아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일까요? 아빠 학교가 지겨워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랬을 때 어느 부모가 그래,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럽구나,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기 싫어졌구나, 이렇게 상대를
아이를 이해하려고 공감적인 경청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부모가 도대체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아이를 먼저 이해하려면은 아이가 어떤 측면에서 학교가 지겨운지 공부가 하기 싫은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외로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우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었고 어떤 한 과목과 관련해서 선생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를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정말 귀 기울이고 아이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전략은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내가 당신이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 문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중요한 뭔가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되게 점잖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감적 경청이 아니라 충탐해판, 상대를 충고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충고하고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이런 이렇게 하려는 그 의지에 불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서전적인 어떤 충고와 탐색과 해석과 판단이 효과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의 태도가 결국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런 자서전적인 충탐해판이 효과가 있을 때도 가끔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가 어느 때인가?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서 감정 운행 계좌의 잔고가 높아요.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당신의 견해를 구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자서전적인 충탐해판이 놀랍게도 수용되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받기 원하고 들어주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충고하고 해석하고 탐색하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또는 어떨 때는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노출하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다 대놓고 충고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상대가 무척 감정적일 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더욱더 자선적인 그런 충탐해파는 더 피해야 되겠죠. 황금거의 여러분, 자선적인 반응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상대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한다라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2월 중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황금거의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정에 좀 더 행운과 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